북한이 생각하는 중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 이 입장을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회주의가 출범을 하면서 구소련이죠. 네. 구소련이 종주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발을 하고 나온 게 이제 중국이고 네. 그 중국의 반발에 일종의 그 줄타기를 하면서 존재를 했던 게 북한인 네, 그렇죠.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외교를 잘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푸틴이 방문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왜 푸틴은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북한 방문하고 베트남까지 가고 그다음에 중국을 방문하고 네. 방문 외교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중국은 이미 자기들이 G2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사회주의권의 이렇게 동맹 뭐 이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는 그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그룹으로 뭐 형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예.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과거에 자기 휘하에 있던 나라들을 규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중국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하고 베트남도 방문하죠. 근데 제가 여기 푸틴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 러시아 소련의 이른바 주석이 네. 북한만 방문합니다. 북한 갔다가 딴 데 또 가고 하지 않는 않는다. 관계죠. 예. 그러니까 서열이 높았던 거예요. 북한의 위상이 높았다. 북한의 위상이 높았던 걸로 봐야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무기 대주고 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북한 갔다가 베트남을 갑니다. 예. 그거는 위상이 급이 그만큼 베트남급. 낮아진 거예요. 예. 베트남급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과 북한 관계가 여전히 소원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러시아에다 힘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푸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속내는 아마 굉장히 속이 쓰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지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이 중국의 동해 출애권과 관련된 얘기가 양 정상 간에 있었어요. 예. 그 동해 출애권이라는 건 뭐냐면 두만강 하구로 중국 배가 예.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두만강에서 배가 안으로 쑥 들어가고 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 그렇다면 내항을 설치하든가 하려면 큰 공사가 있어야 필요하죠. 되죠. 예. 그러면 러시아, 중국, 북한 3국의 네. 큰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주도를 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내서 규합을 해보려고 하지 않겠냐. 일단 북한이 거기에 만약에 동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우리로 얘기하면 두만강 개발 계획, 네. 과거의 두만강 개발 계획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것들도 네.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뭔가 계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통미봉남. 그래서 미국과 함께 직접 대화를 하고 남한은 빼버리고 그러면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라든지 또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뭐 정상화 이야기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중러의 밀당을 이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통일을 지향을 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통미봉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으로부터 이 체제를 인정받는 건데 여기에 예. 남쪽이 끼게 되면 예. 자기들이 주도권을 못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남한을 배제시키고 예.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이 이게 국가관계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봉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 직접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미국이 응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이 응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카드가 뭘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 의원께서 주목해서 보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핵이 가장 큰 게 아닌가 봐지고요. 예. 핵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이 네.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의 동해 출해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네. 그거는 동해 출해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 군이 이 동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러시아, 북한, 중국이 합동으로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비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북한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의 군사적 행동, 위협을 한다든가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꼭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위협을 하거나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게끔 하는 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북한과 일본 간에 기시다 수상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밑 접촉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전에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도에 평양을 방문할 때는 한국이 개입을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예. 그-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북쪽도 설득을 하고 일본도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를 하려면 한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의 외교나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는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국은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전략대로 직접 가려고 할 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관계가 계속 형성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가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또 그러한 필요성을 직접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시다도 뭐 곧 가겠다는 말도 한번 몇 번 나왔고 우리와의 사전 물밑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대북 전략을 우리 한국을 거쳐서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 갖고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을 이렇게 다룰 것이다라는 기본 전략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는 속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걸 한국에다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DJ 정부가 처음으로 진보 정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예. 즉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측하기가 힘든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는 그럼 친중 성향이 강화되겠구나. 친북 성향이 강화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접어들겠죠. 예. 그랬을 때 DJ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게 뭔가요?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네. 그를 통한 교류.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를 할 테니
우리는 절대 중국 편향 아니다라는 것들이 딜이 됐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뭐 대놓고 딜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런 구조 큰 그림 속에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주도를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필요로 한다면 한국을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충분히 한국에다가 서로 공유를 하고 또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룸을 만들고 라는 것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